완전한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말하지 않으면 이게 쓰레기인지 모르겠다. 구매를 할 때 의식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제로 웨이스트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나는 환경운동가는 아니니까 라고 탁 밀어놓을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시작을 하자. 제로웨이스트 샵 허그어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물건을 파는 것 이외에도 자원순환 공간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처음 시작할 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내 몸에 플라스틱을 안 된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거나 하천으로 들어가서 바다로 가고 그것들은 다시 나한테 들어오고 이런 순환 과정을 이해하는 상태로 비닐 하나 안 쓰고 플라스틱 하나 안 쓰고 실천을 하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쓰레기를 다시 버려야 된다. 그런 부담이 되게 줄어드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 저는 해변에서 바다 쓰레기를 수집해 조명 오브제를 만드는 금속공예 작가 이혜선입니다. 2019년에 나갔던 페어에서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디 한 부분에 일조는 하고 있지만 환경운동가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좀 더 내가 이거를 나는 환경운동가는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탁 밀어놓을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심을 잡고 해야겠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 54만 톤 발생해요. 약 2억 톤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연간.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많은 인구와 산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쓰레기가 처리할 곳이 없어서 산처럼 쌓이게 되는 쓰레기 대란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일회용 컵을 들고 이렇게 딱 들어오셨어요. 쭉 둘러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아, 플라스틱 줄여야 돼. 쓰레기가 문제야. 그런 점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본인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구나. 제 작업의 제일 첫 번째는 해변에 나가서 줍는 비치코밍이라고 할 수 있죠. 동해 쪽에 가거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부표들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바다는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걸으면서 계속 쓰레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바다를 볼 틈이 없이 그런 벽 쪽을 그런 돌틈 사이를 좀 이렇게 헤집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1년에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가 1200만 톤. 해변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 육지에서 투기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들. 어업인들이나 혹은 선박에서 그 해양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들이 있겠죠. 해양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경계해야 될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겠죠. 플라스틱은 가벼우니까 바다 표면에만 떠다닐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바다 전체가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016년에) 제주도 조화라는 단체에서 기획한 제주 바다로부터 라는 기획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제주도에 사시는 도민분들께서 직접 해변으로 나가서 비치코밍을 해온 그런 바다 쓰레기들을 금속공예 작가들이 뭘로 탄생을 시키는 전시였어요. 뭘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바다 하면 등대가 떠오른 거예요.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한테는 꼭 필요한 존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한번 버려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빛이었거든요.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조명 오브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기 위에 이런 검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조명을 이제 하면은 빛이 반사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요게 장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요런 도구를 잘라서 이제 재활용해서 만든 부분이에요. 이제 장어가 일로 들어가면은 이쪽으로는 반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구인데, 그런 거를 사용한 것들이 이제 요런 거나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이 투과가 안 되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스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손잡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표를 양쪽을 이렇게 잘라서 가공을 해서 가스로 썼을 때 요 가운데 띠 부분 같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손잡이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빨래집게? 이런 빨래집게를 잘라서 다시 재사용을 한 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나가면 자연스럽게 저를 좀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바다만 보고 자기가 즐길 것만 즐겼다면, 지금은 그런 게 보이면 일단 찍어서 사진을 보내요. 야, 여기 이거 있어. 가져갈까? 친구들도 그 전에는 물어볼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세제를 리필을 해보기 위해서 통을 갖고 오신다든지, 샵을 열 때는 사실 크게 목표나 그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제품을 팔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없었고요.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이 주변에 있으면 아 맞다, 저렇게 친환경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건 자제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주민분들이 환경 관련 활동을 하고 싶을 때 편안하게 찾아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계속 남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는 용어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건데, 소비자들이 왜 우리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책임져야 되냐, 그러면서 마트로 몰려 들어가서 만든 기업들이 책임져라, 소비자들이 그 생산자에게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소비자 어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종이팩 어택의 경우에 종이팩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으니까 일반 종이하고는 구조가 다르니까 일반 폐지하고 섞여서 배출되면 재활용이 안 되죠. 종이팩을 따로 수집해서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종이팩 어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한살림이나 다양한 지역 생활 협동조합 이런 데서 제지회사로 다시 바로 보내는, 그래서 제지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재활용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거고요. 많이 이제 이슈화를 좀 시킴으로써 올해부터 재활용 표시 자체를 이제 종이팩에서 멸균팩이나 우유팩 따로따로 표기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사실 그런 활동을 하면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한 지역 주민분들도 시간과 노력이 들죠. 막 자르고 다 씻고 말리고 해야 되는데 되게 귀찮은 일인데 같이 해주심으로써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너네 계속 안 할래? 이렇게 하면은 기업도 바뀌고 또한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참여를 한다든지 회사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만든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그냥 저만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재활용이 될 수 없다면 잘 소비가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선순환이 아닐까.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이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나 관심도가 사실은 많이 올라가기는 한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인식까지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스위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제가 차릴 때에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 서울에 6개밖에 없었어요.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50개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전국에 1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1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이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 이거를 매개로 해서 기업, 정책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고 더 환경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저는 감사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거 왜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 뭘 잘못한 거야? 그동안에 당연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서 우리가 간과해 왔던 문제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